저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한국장애포럼 KDF와 함께 오늘 그리고 김정록 국회의원님하고 김영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동희 국회의원님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가지고 하는 공동 기자회견은 저희 장애인의 권리 실현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엊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국제장애계 활동가들하고 국내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이틀간 워크숍을 좀 가지고 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이곳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참석자들 소개해드리면은 우측부터 하면은 저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정수 회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IPDF 회장님 박경석 회장님 계시고요. 김정록 국회의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최동희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해외 참가자 중에서는 14개국에서 19명이 오시긴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인원 제약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호주에서 오신 트레사 샌드가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신 리자 마티네스, 저희 몽골에서 오신 제랄 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기자회견 순서는 윤종수 회장님께서 저희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요. 양 위원님께서 저희 지지 발언, 그 다음에 어제하고 그제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심층 논의를 했고,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고 이제 유엔 당사국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9개 핵심 권고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 이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수 회장님, 기자회견문. 네,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수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 82개 국가 협약에 서명하고 42개 국가가 선택 의정서에 서명하고 1개 국가가 협약 및 선택에 대해서 모두 서명함으로써 유엔 본부에서 채택되어 2008년 5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약은 유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서명한 조약으로서 현재 161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한 21세기의 최초의 가장 포괄적인 인권 조약입니다. 국내에서 협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여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7일과 18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최초 심의를 받았으며 위원회는 9월 30일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견해를 채택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근거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여러적 관점에서 기반한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이외에도 사실상 부양의무제의 폐지 촉구,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성, 성년 흡연제를 대신할 수 있는 조력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민간 보고서를 통해 개진한 의견들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장애인단체 또한 당사국 정부의 최초 심의를 위하여 자국 내 장애인단체 간 연대체를 구성하여 당사국 내의 협약 이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 목록 선정 및 최종 견해에 주요한 근거사항을 담아 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및 국제장애인계는 최초 심의 이후 당사자국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국제 워크숍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정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사국의 최초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근거사항을 모범적으로 자국 내에서 실행한 선언 사례를 공동 학습하고 향후 당사국의 최종 견해에서 근거사항의 이행 및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대 9개 핵심 근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국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를 비롯한 일반 논평 등을 근거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을 통하여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시민권 정진할 수 있도록 국제장애인회가 마련한 협약 후대 권고안을 발표를 위한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 이어서 최동익 국회의원님께서 이에 관한 지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나라에서批准한 161개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저희가 액션 플랜 선택 의정서는 아직批准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OECD에 가입한 국가이기도 하고 G20에 들어가 속해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41개국이批准한 선택 의정서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批准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복지가 국제 기준에 따라가기는 아직까지도 먼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선택 의정서를 하루빨리 조속히批准을 해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161개국이 이 협약에 조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조인한 그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161개 국가 중에 하나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우수하게 이런 협약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운동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국가가 나름대로 그 열심히 노력해주고 배려해준 성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우리가 협약을 맺었고 선택 의정서에 있는 내용에 비한다면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또 국제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전 세계적으로 161개국이 협약에 조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어떻게 그런 협약을 내용을 실천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아태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같이 협조하고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장애인들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김종록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7월에 미국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당사국 회의에 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저는 지금껏 우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정부가 우리 장애인을 소외된 계층으로 간주하여서 특별히 배려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복지의 대상, 특히 서비스 수혜자로서 간주했던 기존의 프레임을 전면 바꾸어서 장애인이 삶이 모든 국면에서 시민권에서 완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국 내의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정부의 의무로 부여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는 13일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서명한 지 10년째로서 접어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협약 비준 및 정부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들의 자체적 역량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강화되어 우리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서 정책 협약에서부터 정부와 협력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한 나라도 있었으며 협약 이행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제언을 통해서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성과를 이룬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1차 심의를 받고 유엔 장애인 권리
이 위원회로부터 최종 견해를 통한 공고사항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료적으로 판정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적인 검토 및 이를 기반으로 운영적인 중인 우리 장애인 등급제 재검토, 사실상의 부양 의무제 폐지, 촉구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서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확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년 후견들을 대신할 수 있는 졸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의 자의적인 입원 등을 공고 사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직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약 이행을 위해서 한국장애인 포럼과 또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UN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인권과 관련된 UN 국기들과 협업 및 전세계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장애인 연맹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틀간의 집중 논의를 통해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국가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가들의 장애인 삶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약 동사국에 대한 요구안을 작성함으로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최종적인 견해 및 유엔 공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해외 참가자분 3명이 저희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하겠습니다. Gerald and Teresa and Lisa, you will lead. You can step forward a bit. And there's a mic. We, the participants of international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CRPD, organized by a Korean Disability Forum, Korean Network of Paren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3rd and 24th of November 2015 in Seoul, in support of Goal 9 of Incheon Strategy, and noting recent adoption of Goal 2030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gathered together to share our learning of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concerning the re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Representatives of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POs, coming from 14 countries, including 7 countries which have passed through the review process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 have participated directly before the CRPD Committee, as well as other treaty bodies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been actively engaged in advocac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resulting from these processes at the national level. We recognise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CRPD, DPOs, states parties, UN agencies and others have together succeeded to plac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agenda at many different levels. The recent adoption of a more inclusive Agenda 2030 is the testimony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 longer invisible and that a momentum for inclusion is emerging. However, this momentum does not yet translate in effective policies and budget allocation that could improve the lives of most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those who face greater marginalisation. The SDGs will hardly foster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there is not more investment, including technical cooperation. The scope of work is very wide. We need to be creative together to learn from each other so that each country can make all resources available to contribute to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Our experience with the CRPD committee review of our countries and the diversity of recommendations that the CRPD committee has made to our governments indicates the need in low, middle, and high-income countries to advance more actively in the shift of paradigm towards non-discrimination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ing so is not mostly a matter of financial resources. It's also very much about design, social innovation, and preparedness of the mainstream systems to change. Goo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can come from anywhere. In that regard,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nd comparative data collection in Asia Pacific within UNESCAP are interesting examples of cooperation that should inspire other regions. To make the right real, there is a need to significantly increase development assistance and resources dedicated to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rovide more technical assistance to governments, DPOs, and key stakeholders in the form of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ource material, training guidelines, training of trainers and experts in many field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of CRPD compliance an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we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Mobilise across government. DPO leadership and full participation. Legal harmonisation. Enforcement mechanisms and remedies.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Collection of data. Resource allocation. Mainstreaming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global process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nk you. 네, 저희 당사국이 시켜야 할 9가지의 이제 핵심 공무원을 안내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KDF 안중원 상임대표님께서 간단한 내가 출근했다가 봐야 돼. 차가 없어. 자, 왔어. 제가 늦었습니다. KDF, 즉 한국장애포럼의 상임대표 안중원입니다. 앞에 분들이 대충 이번 기자회견에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럽니다만 이번 행사의 공동주체는 우리 한국장애포럼, KDF와 장애부모연대 그리고 아이다가 공동주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말씀드려서 불러 알고 더 이상 저는 자세한 말씀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모쪼록 그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의 이행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신속하게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틀간의 포럼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우리 현재 ADF 즉 아태지역 장애포럼의 회장이시고 그리고 이번 거를 공동 주최했던 우리 박경석 회장님이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는 걸 부탁을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ATF 회장 박경석입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이 제24회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장 차별받고 그리고 소외되고 억압된 이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이 세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이 비준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장애인 인권의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고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이 비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인권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받은 공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 의정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권리 협약은 그냥 이 말로는 비준했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선택 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또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냥 말로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산도 수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행 계획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또 치밀하게 준비되어져서 실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워크숍과 그리고 이런 국제적 미팅을 통해서 나온 공고안에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인권이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협약 당사국에게 전하는 9가지 이제 주요 핵심 공고안을 발표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를 국제사회가 약속한 조약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에 조금 더 실질적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국내 장애계뿐만 아니라 해외 장애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실천 전략 이런 걸 하는데 많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회견 마치기 전에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하실 게 있나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